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가 되는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야간 나스닥 선물은 안 좋았다가 장 시작할 때쯤부터 급속도로 올라가더니 다우는 한 300포인트 오르고 나스닥도 한 15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상승세가 견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양봉으로 올리다가 결국에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때 분명히 플러스 마감하는 거 보고 잤는데 요새 해외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몇 가지 보면 감세한 역풍지고 책임지고 물러난 트러스 영국 총리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어제 저녁에 한 밤 늦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서 처음으로 사임한다고 대규모 감세한 정책을 폈다가 영국 파운드와 같이 한 폭락시키고 무리를 일으켰죠. 그래서 사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 이거는 뭐 실업보험 청구 이거는 사실 큰 거는 아닌데 매주 나오기 때문에 지난 15일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2천 명 감소한 21만 4천 명. 이는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 23만 명보다 적은 수치다. 한마디로 고용이 좋아서 실업보험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이 없고 뭐 풀고용 상태니까 금리 세게 간다고 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또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 개 때문에 반도체와 빅테크가 잘 가고 있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14년 만에 2008년 이후 최고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찬물을 끼얹을 수도. 근데 뭐 요새 실업보험 청구가 사람들이 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꼬마도 아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또 우려가지고 그것도 주간 나오는 지표인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도 아니고 그걸 덧붙여가지고 또 끌어내리기 작전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강세였는데 실적들이 좋습니다. 지금.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강달러 이런 베이스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멀쩡했다면 환율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그리고 시장도 안 빠졌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힐 수가 없어요. 뭔가 붕괴의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여기 보시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페드의 강한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4개월간 천천히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커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겠지만 우리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세게 올리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좀 순화해서 하는 말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폴 볼커 때 그 인플레이션 20%일 때도 폴 볼커가 바로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2, 3년 시기 주고 내려왔지 뭐 연준에서 금리를 5% 7%막 올린다고 그래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물가라는 건 시차를 두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2023년에서 2024년 그 정도로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 국채시장 대규모 강제 매각 붕괴 위험 직면 가능성 저도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게 국채시장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까. 이건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랑 다르죠. 국채시장이 망가지는 거. 저도 이쪽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을 찾고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으로 오면 오늘 핫한 게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 체감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요새 블랙 먼데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항상 문제가 있으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부러지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블랙 먼데이 되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약하고 투심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고 해서 오늘 다른 거 다 마이너스인데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칠 것도 없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거의 8%로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7% 올라갔다 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 왔어요, 아침에.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종목이 윗꼬리들이 대부분 많아요. 밑꼬리도 있고 그거는 지지와 저항 때문이에요. 이걸 넘어가기 힘들죠. 이날 음봉 만든 거. 이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7% 선에서 멈춰서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 SDI 또한 여기 보이시죠? 전고점. 여기를 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필히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건 삼성 SDI 프로비엠 말고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재건주는 당연히 아침에 음봉 맞고 빠지는 건 정석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번질까봐 오늘 건설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 6%, GS건설 5%, 또 하나는 롯데케미칼. 이 친구는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유증에 참여하고 5천억 대여까지 했답니다. 본업이 지금 좋진 않은데 관계사에 돈까지 빌려주는 스케일을 보여줘서 10몇 프로가 빠지는 급락의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안 좋았기 때문에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건 미국 시장 영향이라기보다 저는 금요일이라는 영향이 좀 많이 붙었다고 봐요. 블랙 먼데이가 확실히 많았거든요, 요 근래. 그렇기 때문에 좀 투심이 안 좋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고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이 계속 좋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태워서 주식시장에 넣질 않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았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하방 경직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테스트하면서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를 과연 지키고 2350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베팅이 세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포지션 보시면 그나마 오늘 선방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선물 때문입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이 9시 시작하자마자 1000억 이상을 샀어요. 아, 그렇게 많이 빠지는 하루는 되지가 않겠구나 했는데 오늘 선물을 4,500억. 원래는 샀다 팔았다 하다가 계속 누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조금 샀는데 개인이 오늘 코스닥을 계속 샀습니다. 1000억 이상씩.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약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에서 개인이 덤비지 않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 몇 개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담은 건 아니죠. 유의미하게. 왜냐면 100억. 거의 뭐 200억 내외로 샀어. 이건 산 게 아니죠,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요새 이제 특이한 걸로는 일별 동향 보시면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계속 팝니다. 전에도 그런 짓 하더니 또 팔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에서는 되려 2주간 뭐 이 정도 거래일이면 한 달 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 달 동안 코스닥은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단기로 고무적인 거는 금융 투자가 코스피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갈 거지만 이렇게 수급은 보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 이 근처까지는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깨진 직전 저점까지. 그게 한 2300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서 한번 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든 시장인데 제가 웬만하면 뭘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현금 보유하시고 시장 돌아가는 거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에서 봬요.